자, 중학교 때도 배웠던 자 항상성 조절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자, 항상성이 뭐야? 항상 일정하게 항상 유지하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떤 것을? 네, 최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지하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최대 환경 중에서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건 뭐가 있어? 체온, 혈 혈당량. 자, 혈당량이 뭐지? 혈액 속에 피 속의 있는 당, 포도당의 양. 그치? 그럼 또 뭐 있어? 삼투압, 삼투압. 자, 삼투압은 뭐에 관련된 거야? 그 세포 우리 몸의 물질. 농도. 우리 몸의 농도기 때문에 자,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주되게 누가? 수분량이 조절이 되는 거야. 수분량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짠 음식을 많이 먹어. 그러면 물을 많이 내보내야 돼? 적게 내보내야 돼? 물을 적게 내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오줌의 양도 어떻게 돼? 줄어들고 많이 물도 먹히잖아. 그치? 그러면 몸속에 물이 많아 적어? 많겠지? 그래서 살이 안 빠져.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짠 음식을 먹으래 안 먹으래? 안 먹잖아. 저염 음식 먹잖아. 소금기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 이유는 우리 몸의 대부분이 사실 물이잖아. 70% 이상. 그래서 그 수분량을 줄이는 거야. 그것도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자,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체내 환경을 자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 부른다? 항상성, 항상성이라 불러준다. 자, 이 항상성의 조절 중추가 어디라고? 어디라고? 시선 시선, 자, 오늘 시험 봐야 되는 부분이자 무슨 뇌? 사이뇌가 먼저 들어가 줘야 돼. 자, 사이뇌의 어느 부분? 시상하고, 시상하부라는 거. 자, 사이뇌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어? 시상이랑 시상과 시상하부. 시상하부. 그 중에서 이 시상하부가 얘네를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이 시상하부가 자 어떤 개와 어떤 개를 조절을 해주는 거야? 그치? 내분비계. 자, 오늘 배울 부분이 이 내분비계잖아. 자, 내분비계라는 것은 이 호르몬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호르몬이 생기는 곳이 어디야? 자, 어디야? 내분비 셀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분비계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분비계와 무슨 계? 신경계, 신경계. 자, 신경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잖아. 자, 신경계는 뉴런으로 구성이 된 부분이고, 자,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소 부위가 빠르게 전달이 가능해. 자, 내분비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서? 내분비 세배에서 만들어서 자, 어디로 분비를 해서? 혈액으로 분비를 해서 또는 혈관으로 분비를 해서 자, 어디에 작용을 한다?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한다 또는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혈관으로 분비가 돼서 혈액으로 운반이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 보다 폭넓은 범위에 작용을 하게 돼. 그래서 얘는 천천히 넓게 지속적으로 그 다음 신경계는 좁고 빠르고 국소적으로 작용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신경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사이뇌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외워줘야 돼. 자, 호르몬이 뭐라고? 기관에서 자, 뭘 조절하는 물질이야? 생리작용,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야. 생리작용이란? 자, 생리작용이란? 아니, 많이 듣잖아, 생리작용. 그치? 많이 듣는데 사실은 어떤 말로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보통 어떤 식의 뜻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뭐라 얘기해줘? 생리작용, 생리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호르몬은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 호르몬이 그 기관에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조직이나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 조직이나 기관이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연락이 왔으니까 나는 일을 해야지. 연락이 왔으니까 일을 그만둬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락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게 바로 호르몬이다. 자, 호르몬은 일단 다시 자 뭐에서 생성이 된다? 내분비. 내분비 세배에서 생성이 된다. 다시 어디에서 생성이 된다? 내분비. 내분비 세배에서 생성이 되는데 자, 그 옆에 사이드 내용을 잠깐만 볼까? 자, 내분비 셈이 있고 또 뭐 무슨 셈이 있다고? 외분비. 외분비 셈이라는 게 있어. 자, 내외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자,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없다? 자, 분비관이 없으면 뭐야? 내분비 셈. 자, 분비관이 있으면 외분비 셈. 자, 여기서 이 분비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너네 분비라는 걸 배웠지? 야, 분비를 하는 세포 소기관이 뭐지? 세포 소기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분비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은 뭐야? 골지체지. 그래서 이런 분비샘들에게는 무슨 기관이 많다? 골지체가 많다. 오케이? 골지체가 많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분비라는 것은 세포 밖으로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 역할을 우리가 분비라고 한다. 기억나? 자,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이동시키고,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분비시키지. 너는 요거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 분비라는 것은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분비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만들어서 내보낼 때 봐봐. 자, 특정 길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이 물질이 나가는 특정 길이 있는 게 바로 분비관이야. 그 특정 길이 있는 게 바로 뭐라고? 외분비. 외분비샘. 그러면 이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예는? 자, 줄 쳐. 되게 중요해. 자,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예는 침샘 뿐만 아니라 소화샘, 그리고 또 땀샘. 자, 말하자면 땀샘에서 땀을 만들었어. 그러면 분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땀 구멍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얘를 막아버리면 땀이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잖아. 자, 이런 식으로 특별한 길이 있는 애들을 뭐라 부른다? 외분비샘이라 불러준다. 자, 소화샘도 마찬가지야. 소화효소, 소화액을 만들어서 특정 길로 내보내줘야 돼. 자, 그게 바로 외분비샘. 자, 내분비샘은 특정 기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특별한 기관, 그러니까 특별한 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냐면은 공공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돼.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바로 뭐야? 그치, 혈관이지. 혈액은 우리 몸을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공공도로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순환에 맞춰서 이 호르몬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이 기관으로 이동을, 그러니까 길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어디에 도착해? 표적기관에 도착을 하겠지. 그리고 자, 얘가 공공도로를 가다가 자, 표적기관 A가 있고 표적기관 B가 있어. 그러면 얘한테 작용할 수도 있고 얘한테 작용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작용하는 길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내분비샘에서 만들었어, 호르몬을. 자, 혈관으로 내보냈어. 그러니까 일종의 택배라고 생각하면 돼. 자, 택배를 보냈어. 근데 이 집에 도착해야 될지 이 집에 도착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거기 써져 있잖아. 자, 어떻게 알아? 수용체가 그렇지, 특별 뭐가 있다? 수용체가 있다. 어디에? 흐름.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의 시작. 그 세포막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문에 적혀 있다고. 자, 대문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호르몬이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에 작용을 할지 여기에 작용할지 각각 자기의 수용체를 따라가 준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내분비의 셈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너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기억해? 중학교 때 배웠던 인슐린. 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셈 이름은 어딥니까? 자, 이자였지, 그치? 이자. 자, 이자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어디에 작용을 했어? 그치, 간에 작용을 했어. 여기까지 기억나? 그러면 이자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셈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을 뭐라 부른다고? 아, 내분비샘. 아니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샘은 이자다. OX. 오지 그치? 그러면 인슐린의 표적 세포는 간세포다. 맞아? 맞지? 아 여기가 봐봐. 인슐린의 내분비샘은 이자고 인슐린의 표적 세포는 간이야. 그치?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데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왜 의심스러워? 오케이? 근데 이자는 되게 특이한 기관이야. 왜 특이한 기관이냐면은 이자에서 인슐린도 만들어내지만 이자에서 이자액도 만들어내는 거 기억나? 자, 이자액이 뭐야? 소화액이지. 그러면 이자 속에는 이자액을 만들어내는 소화샘이 있다. 맞아? 맞지? 아, 소화샘이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니야. 빨리빨리 대답해. 자, 이자액을 만들어내는 소화샘이 있다.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이 이자가 왜 특이하냐면은 이자는 내분비 샘이자 외분비 샘이야. 자, 옆에 사이드 거기 써라.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거기다 써라. 자, 내분비샘이자 외분비샘인 유일한 기관이 뭐다? 말을 해. 뭐다? 이자. 다른 애들은 이런 애가 없어. 얘는 둘 다 기능을 한다는 거야. 됐나요? 자, 대신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문제 속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자가 있어. 이자가 있어. 자, 이자가 소장으로 이자액을 내보내잖아. 그치? 그럴 때 여기 분비관이 있어? 없어? 있잖아. 왜냐면 소화액은 외분비샘이니까 분비관이 따로 있지. 자, 여기서 만들어내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은 어디로 분비해? 주변 혈관으로 분비를 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이자액 나가는 이 길을 끊어버리면 이자액은 못 나간다. 맞지? 근데 호르몬은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있어. 대신 이자액 주변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자액은 나갈 수 있어? 있어. 이자액과 호르몬이 이동하는 경로가 어떻다? 다르다. 됐어? 자, 그게 바로 이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의 차이가 되는 거야. 분비관이 있다 없다. 됐죠? 자, 그다음 호르몬은 당연히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어. 자, 대표적으로 거기 봐봐. 뇌하수체 전엽에 자, 사람 성장 호르몬 거기 표시. 자, 이 성장 호르몬은 사람만 작용하는 성장 호르몬이야. 만약 이 호르몬을 쥐한테 넣으면 어떻게 돼? 쥐가 커지겠지. 그치? 사람 성장 호르몬이니까. 맞아. 자, 그래서 성장을 촉진을 해준다. 자, 얘가 성장 호르몬이 과다되면 어떻게 돼? 많이 커지.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길고 얼굴도 길어. 최홍만 대표적으로. 최홍만 알아? 옛날에 2m 넘는 사람은 절대 없었는데 그 사람만 2m 넘었었거든. 그래서 농구 선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얼굴이라든지 몸이 대칭이 아니라 약간 비대칭이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말단 비대증. 그리고 결핍증도 당연히 있겠지. 결핍증은 뭐야? 소인증, 난장이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호르몬은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조심해야 돼.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다? 뭐다? 단백질이지. 자,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다? 단백질이지. 효소의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이지.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이야. 한데 스테로이드인 애들이 있어. 일부. 일부. 자, 단백질과 스테로이드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볼까? 자, 스테로이드는 자, 너네 많이 들어봤잖아. 박세환, 수영선수, 약물, 검출. 자, 기본적으로 운동선수 제일 많이 약물 검사하는 게 뭐야? 스테로이드 성분이잖아. 그치? 자, 단백질은 열에 약해. 그치? 스테로이드는 열과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일부 스테로이드가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성호르몬이 있어. 그리고 또 거기 부신 거칠 호르몬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부신 거칠 호르몬이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걔네들은 안 가르칠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호르몬이 있어. 자, 그러면 운동선수들한테 검출하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은 뭐냐? 보통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스테로이드야.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성분이거든? 여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 성분이야.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스테로이드 성분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근육이 발달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 한번 손을 댔다가는 마약처럼 끊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대신 문제점이 뭐야? 문제가 있으니까 금지를 시켰겠지. 가장 큰 문제는 불임. 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근육은 발달하는데 면역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 감기만 걸려도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면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근육은 발달하는데 면역이 결핍될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폭력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운동선수들한테 특히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끔 남자애들이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려고 잘 모르고 이런 것들 먹는, 이런 식품을 막 먹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약품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위험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박세환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끔 운동선수는 억울할 수는 있어. 왜냐면 이런 성분이 그런 거에만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정력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 정력제. 이런 거에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보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성호르몬은 아니더라도 얘네의 유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감기약 이런 데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절대 감기 걸려도 그 시합 놔두고 감기약 먹지 않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금지하는 것은 약물인 거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부작용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 대신 봐봐. 얘가 성호르몬이라고 그랬지. 당뇨병 치료제가 뭐지? 인슐린이잖아. 당뇨병 치료제가 인슐린. 자, 당뇨병 걸린 사람은 인슐린을 어떻게 하면 돼? 주사를 맞으면 되잖아. 왜 먹지 못하고 맞을까? 혈액으로. 먹어도 혈액으로 투입돼.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잖아. 그렇지. 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라서야. 자, 단백질 성분의 호르몬은 먹으면 소화되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너네 먹는 피임약, 그 여자들이 먹는 피임약 있지? 먹는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을 먹는 거야.
자, 여성 호르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를 이제 말하자면 생리주기에 맞춰서 먹어주면 피임의 효과가 있어. 그게 먹는 피임약이야. 그러면 먹는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을 먹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야. 걔는 왜 주사를 안 먹고 먹지? 그치, 스테로이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 그냥 너네가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돼. 기본적으로 성호르몬을 제외하고는 다 주성분이 뭐다? 다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 빨리빨리 말하면서 외워. 여기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 알겠지? 빨리빨리 외워줘야 돼. 자,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는 자, 무슨 피드백?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 자, 음성 피드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음성 피드백이 항상성 조절에 관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작용?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 했던 애들이 누가 있어? 교감과 부교감. 걔네들 신경계에서 말하자면 기량작용을 하는 거고, 호르몬도 기량작용, 대표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이야. 서로 반대 역할을 해줘. 그러면서 항상성을 조절을 해준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일단 자, 거기 교재를 잠깐만 볼게. 자, 호르몬 다 설명한 거고, 거기 중간에 보면 자, 표적세포에는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서 거기 줄. 자, 혈액을 따라 움직이다가 거기에만 작용을 할 수 있다. 됐죠? 자, 밑에 그림 별표. 자, 여기에 나오는 호르몬은 다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거지, 그치? 자, 일단 자, 시상하부는 거기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뭐가 있어? 사람 성장, 방출 호르몬, 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데 약자가 뭐야? TRH야. 그다음 세 번째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식샘이라 하는 것은 정소난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호르몬을 방출하게끔 유도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데, 시상하부는 가로치고 써놔. 중추. 얘는 중추야. 자, 나머지 뇌하수체, 이자, 갑상샘, 부신, 정소, 난소, 얘네들은 다 뭐야? 얘네들은 다 내분비샘이야. 오케이? 자, 시상하부는 내분비샘이 아니라 뭐라고? 걔는 중추. 급이 틀려. 걔는 중추신경계고, 자, 밑에 내분비계는 뇌하수체, 이자, 부신, 갑상샘, 정소, 난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위치를 외워주면 되고, 자, 뇌하수체 별표. 자, 이 뇌하수체는 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자, 얘를 줄게. 자, 위치도 잘 봐야 돼.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이대가 있고 사이대에 시상하부가 있잖아, 그치?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뭐야? 뇌하수체인데, 뇌하수체는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어. 원래 전엽, 중엽, 후엽이 있는데 중엽은 퇴화돼서 없고, 우리는 보통 중엽 같은 게 뭐에 관여하냐면은 변태, 그 올챙이가 뭐 개구리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변태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퇴화된 거야.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다고?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근데 후엽도 퇴화 직전이야. 거기 써놔. 후엽도 퇴화 직전. 그래서 대부분은 전엽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자, 이 뇌하수체 전엽은 시상하부 바로 밑에 있거든.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장의 비서 역할인 거야. 자, 사장이 누구야? 시상하부겠지, 그치? 사장이 시상하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은 뭐라고? 사장의 비서야, 비서. 그래서 다른 기관에 연락을 줘서 그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자, 뇌하수체 전엽에는 뭐가 나온다? 일단 사람 성장 호르몬. 두 번째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데, 자, 약자가 뭐야? TSH 거기 표시. 그
그 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말하면 정수하고 난소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촉진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예야. 그 다음 후엽. 퇴화 직전인 이 후엽에서는 자 거기 표시 항이뇨 호르몬 그리고 옥시토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항이뇨. 뇨가 뭐야 뇨? 뇨. 오줌이잖아. 자 오줌에 관여하는 거야. 자 콩팥에 작용을 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거기 나오지? 자 물의 재흡수 촉진 거기 줘. 자 그래서 얘는 삼투압 조절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 자 아까 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야 돼? 억제해야 돼? 촉진이야 억제야? 촉진. 자 봐봐. 나가는 물을 다시 흡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흡수해야 돼. 해야지 우리 몸의 농도가 다시 낮아지지. 그치?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항뇨 호르몬이 촉진이 돼. 그러면 나가는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지. 그러면 혈액량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겠지? 그러면 혈압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겠지?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짠 음식을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관련이 지어져. 그래서 이때 관여하는 호르몬 이름이 뭐라고? 항이뇨 호르몬. 어디에서 만들어내? 뇌하수체 후엽.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는 한 가지 더. 누구? 옥시토신. 가로치고 분만. 분만할 때. 그러니까 남자도 나오긴 하지만 주되게 자궁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만 촉진 호르몬이야. 애 낳을 때.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그 옆에 써놔. 얘는 양성 피드백이야. 얘만 양성 피드백. 자, 아까 음성 피드백이 항상성이라고 그랬지? 얘는 양성 피드백이야. 자, 무슨 소리냐? 자, 여기 봐봐. 자, 여기가 자궁이 있다고 하자. 자, 옥시토신이 나와서 자궁을 자극했어. 그러면 자궁이 수축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애 낳기 직전에. 아프네. 조금 있다가 또 갑자기 아프네. 이런 느낌이 와. 처음에는 진통이 한 5분 간격, 4분 간격, 3분 간격, 1분 간격, 하면서 막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낫는 거지. 그치? 별 보일 때쯤 되면 낫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생각해봐. 얘가 얘를 자극했어. 그럼 얘가 얘를 억제해. 애 낳을 수 있어? 얘가 얘를 자극하지? 그러면 얘가 얘를 촉진해.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성과 관련 없는 무슨 피드백? 양성 피드백. 근데 이 옥시토신이 젖 분비도 촉진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 애기에 대한 사랑 그런 거 있잖아. 모성애 뭐 이런 걸 촉진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옥시토신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야. 야 모성애가 있어야지 애를 키우지. 안 그러면 귀찮아서 버리지. 그치? 자 그래서 뇌하수체 전역과 후엽 이 두 가지가 있고 자 목에 뭐가 있어? 갑상? 샘. 자 갑상샘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이름이 뭐다? 타이록신 거기 표시. 자 이 타이록신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티록신 이렇게 배웠어. 걔 이름 바뀐 게 뭐라고? 타이록신. 하는 역할이 뭐야? 세포호흡 촉진이야. 가르쳐 써놔. 세포호흡. 자 너네 세포호흡은 목적이 뭐라고? 영양소를 태워서 ATP를 얻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에너지를 얻고자 할 때 이 타이록신이 발생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과다증 결핍증이 굉장히 분명하거든. 자 타이록신이 과다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때? 살이 쪄. 아니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져. 왜냐면 계속 영양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워? 따뜻하죠. 체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주변이 차가워서 춥기도 하고. 자 기본적으로 살이 계속 빠지면서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가끔 엄마들이 이제 걸리는 병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굉장히 계속 피로하고 막 이런 병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이록신에 관련된 병이 굉장히 좀 많아. 그리고 또 반면에 그래서 선생님 친구도 어느 딱 봤는데 눈밖에 없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살을 뺐니? 다들 어떻게 살을 뺀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막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게 돼? 막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계속 화장실을 가고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야.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대. 예, 갑상샘 이 타이록신 과다증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치료를 받으니까 살이 쪄. 반대로. 자, 그리고 이 타이록신 저하증도 있어. 타이록신 저하증은 또 어떻게 돼? 살이 또 찌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키가 잘 안 자랄 수 있어. 성장기에 나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과다증과 결핍증이 아주 분명하게 된다. 됐죠? 자, 부신이라는 호르몬은, 그러니까 부신이라는 내분 미샘은 어디 위에 있어 지금? 거기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콩팥이 이렇게 있잖아. 자, 콩팥 위에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생긴 게 부신이야. 자,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 자, 그리고 그 부신도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각각 다른 호르몬을 내보내거든. 근데 여기서는 속질 호르몬만 지금 나온 거야. 약간 축소가 됐어 지금. 자, 그러니까 속질에서 나오는 대표적 호르몬 이름이 뭐야? 에피네프린. 거기 표시. 자, 에피네프린의 역할을 보면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압을 상승하고. 자, 어떤 신경과 비슷한 작용이지? 교감신경.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에피네프린의 영향을 줘. 그래서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는. 자, 그 다음 이자. 자, 이자에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가 있는데, 자, 알파세포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 글루카곤. 혈당은 증가 호르몬. 자, 베타세포는 인슐린. 혈당량 감소 호르몬. 자, 표시. 자, 됐죠? 자, 밑에 정소. 자, 남자들의 그 남성 호르몬 이름은? 테스토스테론. 자, 여기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멋있게 테스토스테론. 뭐라고? 뭐라고? 테스토스테론. 애들 읽으라면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자, 여자의 난소 호르몬, 그러니까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이름은? 에스트로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마찬가지로 이름 정확하게 다 외워주면 돼. 자, 아까 선생님이 줬던 표 있지? 조금 이따 메꾸도록 하고, 자, 뒷페이지 잠깐만 넘겨봐봐. 자, 뒷페이지 보면, 자,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비교가 지금 나와 있어. 자, 신경계는 전달 매체가 뭐라고? 뉴런. 속도 빠르고 범위 좁고 그리고 지속성이 빨리 사라진다. 자, 반대로 내분비계는 혈액을 통해서 속도 느리고 넓고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여자의 생리 주기는 며칠이니? 약 28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잖아. 자, 여자의 생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걔가 임신을 준비하는 거야. 자궁에서 임신을 준비를 했다가 임신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내보내, 찌꺼기로. 또 다시 임신 준비해. 그러니까 거의 몇십 년 동안 임신 준비만 하는 게 바로 자궁의 역할이야. 자궁 그 역할이야. 그래서 쌓아놨다가 내보내고, 쌓아놨다가 내보내고. 계속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누가 조절을 해줘야 돼? 호르몬이. 호르몬 4개가 조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임신의 목적이 있으니까 가족 중에 종족 번식의 의무가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것은 자, 속도는 느리지만 그 영향이 지속적이고 오래 이렇게 되는 거고, 신경은 빨리빨리.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 여기 봐봐. 내가 음식을 먹었어. 자, 하루 3끼 먹는다고 하지만 요즘에 3끼 먹는 사람이 어딨어? 선생님은 2끼 먹거든? 자, 11시에 먹고 5시에 먹는다고 그래. 나 같은 경우는 2끼를 먹어. 항상 2끼를 먹었어. 그러면 소화액은 뭐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 11시, 5시에 맞춰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소화액이 항상 그때 나온단 말이야. 자, 침, 위, 이자액이라든지 소장액 이런 애들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내 맘대로 먹어. 자, 11시 5시에 먹는 게 아니고 뭐 2시에도 먹고 뭐 3시에도 먹고 8시에도 먹고 밤 12시에도 먹고 내 맘대로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소화액이 분비가 안 과다 분비를 하게 돼. 그게 바로 위상과다. 그래서 위궤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침샘, 위샘, 그 소화샘 이런 애들 있잖아. 밑에 소장이 나오는 이 소화액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게끔 누구의 조절을 받는다는 거야? 누구의 조절을 받는다는 거야? 내분비계의 조절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일정한 간격으로. 근데 내가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 밥을 먹으면 소화액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자, 내가 그냥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나와. 즉각적인 반응은 누구에 의해서야? 내분 신경계에 의해서야. 그러면 이 소화액 분비는 내분비계와 신경계 두 가지의 영향을 다 받는다. 맞아 틀려? 맞겠지. 대신 이 침 쪽 있지. 입은 뇌하고 가깝잖아. 이쪽은 신경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내분비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더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되 이 내분비계에서 조절하는 이 규칙적인 이 습관을 깨버리게 되면 내분비계에 혼란이 이루어지지. 얘는 쉽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어떻게 돼? 나빠지는 거지. 얘를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자, 우리 몸을 조절을 해주고 있다. 항산성 조절을.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자, 프린트를 좀 메꿔볼게.